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리 안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발을 한번 툭 바닥에 내려놓는 그 짧은 순간, 당신의 바닥에 내려놓는 그 짧게 됩니다. 당신의 정강이 뼈는 아주 잠깐 문자 그대로 배터리가 됩니다. 진짜 전압을 만들어내는 배터리요. 크기는 미세하지만 실제로 측정 가능한 전기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리스인도, 로마인도, 유럽의 위대한 해부학자들도 19세기 의사들도 전혀 몰랐어요. 우리 몸속에서 매일 수십억 번씩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매일 수십억 번씩 일어나고 있었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파인만의 질문 채널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지만 파인만의 채널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지 파인만의 질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해의 바닥을 한 층씩 뜯어내려 합니다. 그 밑에 또 다른 바닥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정강이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발이 바닥에 닿으면 정강이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눌립니다. 위에서는 몸무게가 누르고 아래에서는 바닥이 밀어 올리죠. 그 사이에 낀 뼈는 눈으로는 안 보일 정도지만 아주 미세하게 압축됩니다. 마치 다리 안에 든 아주 뻣뻣한 스프링처럼요.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강하지도 않은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뼈는 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칼슘이요, 돌 같은 거요, 그냥 단단한 거요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완전히 놓치고 있어요. 만약 뼈가 그냥 딱딱한 돌덩어리였다면 넘어지는 순간 분필처럼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걷지도 뛰지도 계단에서 뛰어내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고무처럼 물렁했다면 그냥 접혀서 쓰러져 버렸겠죠. 뼈는 둘 다 아닙니다. 뼈는 복합 재료입니다. 각각 따로는 절대 낼 수 없는 성질하게 섞여서 각각 따로는 절대 낼 수 없는 성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첫 번째 재료는 콜라겐입니다. 길고 끈적한 밧줄 같은 단백질이에요. 뼈에서 다른 걸 다 녹여 없애면 유연하고 가죽 같은 뼈 모양이 남습니다. 매듭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요. 두 번째 재료는 결정입니다.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라고 부르는 인산칼슘의 특수한 형태예요. 반대로 콜라겐을 다 태워 없애면 손가락으로 부수면 부서지는 하얀 분필 같은 뼈 모양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재료를 스펀지에 설탕을 스며들게 하듯 결합시키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결정은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콜라겐은 뼈가 산산조각 나지 않게 잡아주죠. 하마 한 마리를 지탱할 만큼 단단하면서도 튕겨나갈 만큼 질긴 물질이 탄생합니다. 인간은 이제서야 이런 걸 만듭니다. 유리섬유, 탄소섬유 같은 거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어떤 공학자가 태어나기도 수십억 년 전부터 이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어떤 결정들은 놀라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누르면 전압이 발생합니다. 잡아당기면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발생하죠. 압박, 전압. 놓으면 전압이 뒤집힘. 다시 누르면 또 전압. 결정이 기계적 압력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겁니다. 배터리도 전원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눌리는 에너지 자체가 전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압전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공상과학 같죠? 하지만 이건 이미 1880년에 발견된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퀴리 형제 피에르와 자크 퀴리얼들을 발견했어요. 그 피에르 퀴리, 나중에 마리 퀴리와 결혼한 그 피에르 맞습니다. 우역, 전기석, 피헬륨 같은 결정들을 맞습니다. 이 형제는 수정 전기석, 로셸륨 같은 결정인 걸 관찰했어요. 더 세게 누르면 바늘이 더 움직이고 놓으면 바늘이 반대로 튀었죠. 심지어 이 효과는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전압을 걸어주면 결정이 물리적으로 변형돼요. 완벽한 양방향 번역기인 셈입니다. 이 압전 효과는 지금도 여러분의 일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가스레인지 점화 스위치를 딸깍 누를 때 튀는 그 불꽃, 그게 압전 결정을 스프링으로 때려서 만드는겁니다. 그게 압전 결정을 스프링으로 때려서 만드는 겁니다. 옛날 손목시계 안에는 아주 얇은 수정 조각이 들어있는데 이게 초당 정확히 32,768번 진동하면서 시간을 세죠. 잠수함의 소나 산프모의 태아, 심박 측정기 다 압전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880년에 퀴리 형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수정의 80년에 결정이 일어났던 게 있죠. 압전 효과는 수정 같은 무기물 결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물학적 물질에서도 일어납니다. 바로 콜라겐에서요.
1953년 일본의 후카다 에이치라는 연구자가 나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무냐고요? 나무도 뼈처럼 섬유와 결정으로 이루어진 복합 재료거든요. 그런데 그가 나무에 압력을 가했더니 미세한 전압이 발생하는 거예요. 후카다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생체 조직은 어떨까? 힘줄은? 피부는? 뼈는? 그는 야스다 이와오라는 정형외과 의사와 팀을 이뤘어요. 야스다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현상 하나의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뼈로 찾아온 환자들을 관찰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회복 중에 뼈를 조금씩 쓰는 환자들이 더 빨리, 더 튼튼하게 낫는 거예요.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던 환자들은 오히려 뼈가 얇아지고 약해져서 나왔죠. 야스다는 이게 전기적인 현상일 거라 의심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957년 두 사람은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뼈의 압전 효과에 관하여. 마른 뼈 조각을 전극 사이에 두고 정밀하게 눌렀더니 정말로 전압이 발생했습니다. 뼈는 수정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뼈가 압전체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숟가락에 디딜 때마다 몸무게가 다리에 실리면서 뼈 속 콜라겐 섬유가 눌립니다. 이 눌림이 미세한 전압을 만들어내요. 밀리볼트, 때로는 마이크로볼트 수준의 아주 작은 전압이지만 세포는 이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신호 없음, 걸으면 신호, 더 큰 신호, 뛰면 더 큰 신호, 점프하면 더 큰 신호. 여러분의 뼈는 몸에게 지금 얼마나 강한 힘이 일종의 게이지였던 거예요. 잠깐 여기서 멈춰봅시다. 여기 전압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몇 층을 내려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뼈는 복합재료다. 그 안의 결정은 압전성이다. 걸으면 전압이 발생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이상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몸이 이유 없이 뭔가를 만든다면 그 전압을 누군가는 들 리는 없잖아요. 뼈가 전압을 만든다면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체 누가 듣고 92년 독일의 해부학자 율리우스 볼프에게로요. 1800 그는 압전에 대해선 전혀 몰랐지만 오늘날까지도 뼈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우는 법칙을 세웠습니다. 볼프의 법칙이에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뼈는 힘이 실리는 곳에서 사라진다? 너무 추상적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테니스를 몇 년 진지하게 치면 라켓 잡는 팔의 뼈가 반대쪽 팔보다 눈에 띄게 두꺼워집니다. 근육이 아니라 뼈가요. 엑스레이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테니스를 그만두면 몸은 그 여분의 뼈를 다시 회수해가요. 복서의 손등뼈는 특히 관절 부위가 두껍고 뼈는 채로 나오죠. 발레리나의 발뼈는 반대쪽보다 뼈가 얇아진 채로 나오죠. 뼈는 화강암 같은 정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뼈는 살아있어요. 끊임없이 해태고 재건축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후 60년간 어떤 뼈 과학자도 이 벽을 넘지 못했어요. 뼈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들은 뼛속 작은 구멍에 갇혀서 액체에 잠긴 채 살고 있습니다. 눈도 없고 신경도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 세포가 자기 주변 뼈가 지금 테니스 라켓에 눌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소파에 앉아 있는지 알 수 있죠? 세포는 라켓을 볼 수 없어요. 바닥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세포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곳에 뼈를 만들고 없는 곳에서는 뼈를 녹여요. 1892년부터 1957년까지 65년간 아무도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후카다와 야스다의 논문이 나왔고 갑자기 전등이 켜졌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압전 효과. 뼈가 눌리면 전압을 만든다. 그리고 뼈 속에 갇혀있는 살아있는 세포들은 전압 감지할 수 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는 막을 통해 하전 입자가 오가는 전기화학 기계거든요. 그림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을 뗍니다. 뼈가 눌립니다. 콜라겐이 전압을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큰 지점의 세포들이 그 전압을 느낍니다. 그곳에 뼈 재료를 더 쌓아요. 전압이 큰 곳은 스트레스가 큰 곳이고 스트레스가 큰 곳은 정확히 뼈가 더 두꺼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미스터리 해결, 볼프의 법칙 설명 완료. 뼈는 압전 현상을 자체 신경계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세포들에게 어디를 짓고 어디를 놔둘지 알려주는 시스템으로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여러분이 걷는 에너지만으로 돌아갑니다. 외부 전원 필요 없음. 이 뇌의 지시도 필요 없음.
뼈는 스스로 튜닝하는 구조물이에요. 이건 제가 생물학에서 본 가장 우아한 트릭 중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골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골격에 실리는 부하가 다 달라요. 역도 선수는 팔에 엄청난 부하가 걸리고, 발레리나는 발에 회전 부하가 걸리고, 임산부는 골반에 새로운 부하가 걸리죠. 아이는 자라면서 부하도 커집니다. 몸이 이 모든 경우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미리 알려고 하는 대신 피드백 루프를 씁니다. 뼈에 힘이 실리면 뼈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기 재료 더. 힘이 안 실리면 여기 재료 덜. 골격은 여러분이 실제로 사는 삶에 맞춰 실시간으로 자기 자신을 조율합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외부 전원 없이, 중앙 통제 시스템 없이 개체의 삶에 맞춰 자동으로 재조정되는 골격을 설계하라고 했다면, 그럼 콜라겐 섬유의 앞전 성질을 씁시다라고 답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하죠. 하지만 몸은 그걸 해냈어요. 정확히는 40억 년의 진화가 그걸 우연히 발견하고, 잘 되는 걸 남기고 안 되는 걸 버리면서요. 한층 더 들어가 봅시다.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 뼈를 짓는 조골세포,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골세포. 골세포는 조골세포가 자기 주변의 뼈를 다 쌓은 뒤 그 안에 갇혀버린 세포입니다. 작은 방 안에 갇힌 채로 골세포는 거미 다리 같은 긴 돌기를 뻗어서 뼛속 미세 통로를 통해 다른 골세포들 그리고 뼈 표면과 연결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먼지 크기로 줄어들어서 뼛속에 들어간다면 단단한 돌덩어리는 절대 못 볼 겁니다. 대신 수백만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거대한 3차원 네트워크를 보게 될 거예요. 각자 작은 방에 살면서 광물 속 화학적으로 속삭이고 있죠. 여러분의 뼛속은 사실 광물 속에 묻힌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걸음 뗄 때마다 그 도시의 좁은 속에 묻힌 도 흘러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뼈가 전압을 느끼고, 제가 부지반마 뼈 전압을 만들고, 세포가 전압을 느끼고 세포가 반응한다는 뼈대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아있는 액체가 가득 찬 뼛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금 더 복잡해요. 뼈 스트리밍 전이라는 또 다른 효과도 함께 작동합니다. 뼈 안의 미세 통로에는 액체가 흐르고 있는데, 뼈가 눌리면 이 액체가 흐르면서 벽을 따라 이동합니다. 하전 입자를 가진 액체가 흐르면 그 자체가 전압을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콜라겐의 앞전, 액체의 스트리밍 전이. 살아있는 뼈에서는 대개 스트리밍 전이가 더 큰 기여를 하지만 앞전 효과도 실제하고, 특히 빠른 부하나 건조한 부위에서 두드러집니다. 세포 입장에서는 상관없어요. 그저 전압을 느끼고 반응할 뿐입니다. 전압 올라감, 여기 뼈 더 지을 것. 단순한 규칙, 심오한 결과. 이제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우주로요. 1973년 미국은 스카이랩이라는 초기 우주정거장을 발사했습니다. 우주비행사 3팀이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하고 돌아왔죠. 의사들은 무중력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비행사들은 운동도 했고 잘 먹고 잘 잤어요. 그런데 지구에 돌아왔을 때 섬뜩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뼈가 사라졌어요. 측정 가능한 실제 뼈의 양이 줄어들었죠. 특히 평소 체중을 지탱하던 하체뼈, 척추, 골반의 손실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우주에서 한 달에 골밀도 1~2%씩. 우주에서 한 달에 골밀도 1~2%씩. 1년을 머문다면 골격의 10~20%를 잃을 수도 있어요.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중력이 없으면 발이 바닥에 착지하지 않아요. 뼈에 체중이 실리지 않아요. 뼈에 체중이 실리지 않아요. 하중이 없으면 앞전 전압이 없어요. 전압이 없으면 골세포로 가는 신호가 없어요. 신호가 없으면 골세포든 자기들 규칙대로 판단합니다. 이 뼈는 안 쓰이는군. 그리고 치워버려 신호를 보내죠. 파골세포가 뼈를 녹입니다. 뼈가 얇아져요. 지구에서 그토록 아름답게 작동하던 피드백 루프가 우주에서는 그저 거꾸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골격은 부하 없는 환경에 맞춰 자기를 조율하고, 그 답은 더 적은 골격이에요.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사람, 다리에 같은 이유로 뼈를 잃습니다. 병상 생활을 한 사람, 모두 같은 이유로 뼈를 잃습니다. 몸은 뼈 재료에 관해선 극도로 검약해요. 쓰이지 않는 구조물에 광물을 낭비하지 않죠. 우리에겐 충성하지 않아요. 골격은 반응할 뿐입니다. 그걸 이용해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 70년대 컬럼비아 대학의 앤드루 베시디라는 정형외과
의사가 야스다의 논문을 읽고 실용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안 낫는 뼈에 인공적으로 같은 종류의 전압을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골절이 붙지 않고 몇 달째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굴류한 새 뼈를 이식하거나 금속으로 고정하는 수밖에 없었죠. 배싯은 부러진 뼈 주변에 코일을 감고 미세한 뼈류를 흘려서 자기장을 만들었어요. 배싯은 그 자기장이 뼈 안의 전기 활동을 유도했습니다. 그러자 뼈가 낫기 시작했어요. 골세포들이 인공전압을 하중이 실리고 있군. 진짜 하고 반응한 겁니다. 전기 고령성 자극기가 의료기기로 승인됐고 지금도 안 붙는 골절 치료에 쓰이고 있어요. 지금 다리 옆에서 조용히 윙윙거리며 그 작은 장치가 다리 옆에서 조용히 윙윙거리며 뼈에게 지금 걷고 있어라고 거짓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뼈가 자랍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1880년 프랑스 실험실에서 발견된 물리학 성질과 1957년 일본 실험실에서 생물학 성질이 결합해서 부러진 다리를 치료하는 의료 기술이 된 겁니다. 아무도 이걸 계획하지 않았어요. 퀴리 형제는 뼈를 생각하지 않았고 야스다는 의료기기를 생각하지 않았고 배싯은 야스다를 생각했죠. 물리학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한 걸음 걸어보라고 했죠. 지루한 답은 발이 들리고 바닥이 밀어 올렸다였고 흥미로운 답은 뼈가 배터리가 됐다였어요. 여러분이 한 걸음을 뗄 때 체중이 정강이뼈를 압박합니다. 콜라겐 섬유가 눌립니다. 콜라겐 분자의 비대칭 구조 때문에 그 눌림이 나노초 단위로 전압으로 변환됩니다. 동시에 뼛속 미세 채널의 액체가 흐르면서 스트리밍 전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뼈 전체에 수백만 개 얽혀있는 골세포들이 이 전압을 감지하고 표면의 족세포와 파골세포에게 화학 신호를 보냅니다. 어디를 짚고 어디는 놔둘지 지시하는 신호를요. 몇 달에 걸쳐 뼈는 이 전압 패턴에 따라 자기 자신을 재조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압 패턴은 곧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의 패턴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뼈는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어떻게 걷고 앉고 서고 뛰고 넘어졌는지에 대한 광물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기록을 아주 천천히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향으로 수정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골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물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가하는 힘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중이에요.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걸음마다 자기 자신을 조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매 걸음마다 자기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힘줄도 콜라겐입니다. 손목을 굽힐 때마다 힘줄이 전압을 만들어요. 피부도, 관절 연골도 심장이 뛸 때마다 이 전압을 만들어요. 피부도, 관절 연골도 심장이 뛸 때마다 늘어나는 동맥벽도 모두 미세한 전압을 만듭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우리 몸의 결합 조직 전체에 우리가 이제야 발견하기 시작한 신호체계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전기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뼈의 앞전 리모델링은 확립된 사실이에요. 스트리밍 전이도 골절 치료에 전기 자극도 확립됐어요. 그건 아직 개척 중인 영역입니다. 자, 앞전을 아우르는 앞전 신호 네트워크, 그건 아직 개척 중인 영역입니다. 누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몸의 모든 것이 앞전 외부로 연결돼 있다고 말하면 믿지 마세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뼈 이야기, 후카다 야스다 이야기는 단단한 진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자기 다리를 다시 보게 만들기에 충분해요. 자, 지금 한 걸음 걸어보세요. 딱 한 걸음. 발이 들리고 다리가 흔들리고 뒤꿈치가 내려옵니다. 정강이뼈 안에서 콜라겐이 팽팽해 내려옵니다. 체중이 이동합니다. 정강이뼈 안에서 콜라겐이 팽팽해지고 눌립니다. 수백만 개의 골세포가 작은 방 안에서 그 전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낍니다. 듣습니다. 이웃에게 속삭입니다. 표면 세포들에게 화학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지금 쓰이고 있어. 녹이지 마. 더 지어. 수개월에 걸쳐 걸음마다 반복되는 이 메시지가 뼈를 조각합니다. 아스트로스, 여러분이 내일 걷는 뼈는 작년에 낸 걸음이 짖고 있는 뼈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걷는 뼈는 작년에 여러분이 걸음이 지은 뼈예요. 자기 골격의 설계도에 투표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이게 어떤 의미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고 느껴요. 많이 걸으면 이 루프에서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많이 앉으면 많이 앉는 사람의 골격이 되고요. 중립은 없어요. 일시정지도 없어요. 전 오직 매 순간 돌아가는 루프, 신호를 듣는 루프, 짖거나 녹이는 루프가 있을 뿐입니다. 소파에서의 게으른 하루는 뼈에게 지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지시입니다. 덜. 언덕을 오르는 힘든 하이킹도 지시예요. 더. 여러분이 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모든 선언 뒤 여러분의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인류 역사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질지에 저는 아직도 이상해요.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피고 부러뜨리고 붙이면서도 세대의 세대를 걸쳐 의사들이 작은 전압에게 뼈를 쑤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사람들은 매 걸음마다 다리 안에서 작은 전압이 폭발하며 읽히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갔죠. 트릭은 너무 뻔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트릭은 너무 뻔한 곳에 있어요.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었고 번쩍임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저 스트레스와 모든 동물의 모든 뼈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었죠.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뻔한 곳에 숨어서 세대의 세대를 지나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지나쳐 보고 있는 게 뭘까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꽤 큰 돈을 걸 수 있어요. 100년 뒤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거라는 데예요. 어떻게 저걸 놓칠 수가 있지? 바로 눈앞에 있었잖아. 우리가 1880년의 의사들을 돌아보며 어떻게 뼛속의 전기를 놓쳐질 수 있었어.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건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이에요. 지금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물리학 원리 위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몸으로 걸어다니고 있다는 감각. 저는 이게 과학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작을 만들어주는 것. 도식했을 때보다 세상을 더 깊게 벗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몸에 대해 배운 것 중 가장 이상했던 사실은 뭔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듣고 싶습니다.